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151쪽 비과세 들어갈 차례죠? 예, 150. 자, 문제 20번 보죠. 자,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죠. 자, 재산세 비과세 대상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독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적고, 제가 봤을 때는 종합 문제 쪽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는데, 비과세 대상은 전체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요건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랬죠? 요건만. 한번 보죠. 1번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 기준제 1년 미만의 것. 그렇죠? 비과세 대상 맞죠? 그래서 역시 임시용 건축물은 취득세 비과세했던 것처럼 재산세도 뭐다? 비과세다. 단 조건이 있다. 과세 기준제 1년 미만이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2번 과세 기준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철거 보상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비과세 맞나요? 맞죠? 예. 그래서 철거될 건축물이니까 비과세 대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만 주의사항 출전이 이걸 장난칠 수 있다. 어떻게 장난칠 수 있냐? 건축물의 뭐 부속 토지로 해서 장난칠 수 있다. 부속 토지는 철거로 인한 멸실 대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무료로 사용하는 재산. 출전이 참 좋아하는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비과세 중에서 출전이. 그래서 이거는 과세권자가 나왔죠. 자, 근데 여기서 과세권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뭐다 여러분? 사용자다라는 거죠. 사용자일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다 여러분? 무료라는 조건이 있다. 무료에 한해서만 비과세다. 따라서 무료가 아니라 뭐로 바꾸면 유료로 바꾸면은 이때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비과세는 여러분 서브노트 336쪽 적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336쪽. 자, 4번 보죠. 최종님, 시험님, 그 다음에 공원자연 보존지구의 임야. 자, 공익목적 성격의 임야죠. 예, 비과세. 근데 주의사항이 있죠, 여러분. 4번에서는 공원자연, 자, 보존 동그라미, 보존. 이때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출전이 공원자연 환경지구에 임야하면 환경으로 바꿔버리면 이때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공익목적 성격의 임야로서 007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 기출문제로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자연 보존지구로 나올 때 한해서 비과세가 되고 공원자연 환경으로 나갈 때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007 분리과세 대상이다라는 거죠. 5번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물론 역시 제가 좋아한다는 것은 출전이 좋아한다는 말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안에는 전답, 과수원 및 대지는 뭐고? 과세고 요거를 뭐한 토지가? 제외한 토지가 비과세죠. 자, 그러면 출전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는 전다, 가소 및 대지를 제외한 토지. 그러면 공부를 하신 분은 다 잡아내는 거죠. 그런데 출전이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는 자, 목장용지. 그 밑에 적어보세요. 목장용지를 뺍시다. 그 목장용지일 때는 비과세 대상이에요? 과세 대상이에요? 여보, 벌써 얘기가 달라지죠. 다시 한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는 목장용지로 나왔어요. 비과세요? 과세요? 비과세죠. 비과세. 왜? 전답, 과수원 및 대지만 과세고 이걸 제외한 토지. 근데 제외한 토지를 그렇게 표시 않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목장용지.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출전이 전답, 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 토지란 걸 우회적 표현을 쓴 거죠. 요즘 문제 스타일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하시고요. 자, 넘어가죠. 21번 과거 기출 문제도 한번 잠깐 볼까요? 다음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틀린 것은 됐죠, 여러분.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무료로 사용하는 것. 자, 무료 사용 조건 충족했죠? 비과세. 자, 2번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 얘들은 뭐죠? 특징이? 이들 토지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소유권이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의 성격인 수익세 또는 응익과세 성격에 반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거죠. 조금만 더 들어갑시다. 일단은 묘지 옆에다 하나 적으시라고 했죠. 뭐 사적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랬죠. 뭐는 사적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지적법 바뀌었죠. 법률 명칭이 사적지. 요거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면제 대상입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원래 얘가 비과세였어요. 비과세였다가 지방세법이 전면 개편되면서 비과세에서 면제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주의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로 좀 보죠. 도로. 여기서 말하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 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는 물론이고 사설 도로도 비과세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십니다. 사설 도로도 사도라고도 하죠. 사도. 단 사도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인의 통행에 공여됩니다. 일반인의 통행에 공할 목적일 때에 이때에는 이 사설 도로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인의 통행에 공할 목적일 때는 이때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설 도로가 나오면 아마 반드시 이 말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도로법상의 도로는 물론이고 사설 도로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사설 도로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인의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는 비과세 대상이 돼 반해서 특정인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이때는 비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여기까지 좀 체킹해 두시고요. 자, 3번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자연보존지구의 임야, 그렇죠? 보존지구의 임야니까 비과세 맞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중 통제보호구역 안에는 자, 아까 나왔었던 거죠? 아까와는 달리 여기는 뭐라 표현했어요, 여러분? 농지. 맞나요? 농지면 맞아요? 자, 아까 앞에는 뭐랬어요? 전답 과손이랬죠. 그렇죠, 여러분. 재산세에서 농지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전답 과손까지만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여기서 표현했다는 게 특징이지만 그런 전답 과손을 말하고 대지. 요거는 뭐죠? 과세. 그죠? 이거를 뭐한 토지가? 제외한 토지가 비과세죠. 5번 역시 과세기준제 행정관청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철거 보상계획이 체결된 건축물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나 주의하라 부속 토지가 나오면 또는 주택 건물도 비과세죠, 여러분. 건축물 옆에다 하나 더 오세요. 주택 건물. 주택 건물도 철거 대상이니까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일반적 건축물의 부속 토지나 주택 부속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토지는 철거리란 멸실 대상이 아니니까. 정리되셨죠? 예. 자, 22번 보죠. 여기부터는 과세표리죠. 별표 2개.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재산세. 매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단 재산세 과세표는 기본적 구조를 꼭 잡으시라세요. 보유세 과세 표준 기본 구조. 그게 바로 1번이죠. 자, 밑줄 토지 건축물 주택이죠. 뭐죠?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는 계산 구조가 몇 가지예요? 2가지죠. 밑줄 시가 표준에 밑줄, 그 다음에 다시 밑줄 공정시장 가입표. 그래서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재산세 과표는 무조건 일단 출발점이 뭐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이라는 거.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시가 표준액이다라는 거 놓치지 말 것. 그래서 재산세 부동산의 재산세 과표는 계산 요소가 시가 표준액이다 뭐다 여러분? 공정시장 가액비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 요소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여기서 항상 재산세 과표는 뭐로부터 출발한다, 여러분? 시가 표준액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출전이 어떻게 장난칠 수 있냐? 법인 장부 등에서 사실상 취득 가격이 입증이 될 때는 그 법인 장부가액,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법인 장부가액으로 할 수 없다. 이거를 하면은 과세관청은 법인한테 물어봐야 돼. 야, 니네 장부에 얼마를 잡혀있냐? 그럴 수는 없죠.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만약에 담보된 채무액이 있다. 담보된 채무액이 있다. 내가 건물 갖고 있다, 토지 갖고 있다.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저당권 설정돼 있다. 그러면 이때 담보된 채무액이 있다.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주의사항 요거 두 가지. 즉 예를 들어서 여기 건축물이 있고요. 상가 건물이 있고요. 예. 자, 이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5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자료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대출금 잔액이 1억이 있다. 그러면 이때에 재산세 과표를 구할 때 과표 기본가액은 얼마냐 그 얘기예요. 4억 원이에요, 5억 원이에요? 5억 원이다 무조건. 뭐로 출발한다고요? 시가표나. 설사 뭐가 있어도 대출금이 있다더라도 대출금은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총액과세입니다. 총액과세. 왜 그러냐면 대출금을 공제하게 되면은 대출이 있는 부동산과 대출이 없는 부동산이 가격이 과표가 달라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설사 뭐가 있어도 여러분 대출금이 있다, 담보된 채무액이 있다더라도 그거는 공제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총액 기준이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총액? 시가표의 총액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주의사항. 그 다음에 이게 과거에 많이 물어봤다면 최근에 이쪽에서 많이 물어봤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죠, 여러분? 모든 보유세의 과표를 구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꼭 확인할 게 뭐다, 여러분? 공정시장가액. 이게 나왔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공정시장가액표를 출전히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시가표액으로 한다. 그럼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시가표에다 뭘 곱해야 돼, 여러분? 공정시장.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정시장가액표는 모든 보유세일 때는 반드시 나온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지종. 재산세는 물론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과표를 갈 때 뭐가 나온다, 여러분? 공정시장가액이 나온다는 거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요 기본적 구조를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거. 예. 자, 2번 볼까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 거기 2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정의입니다. 2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뭐야? 정의. 근데 이렇게 됐죠.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적용하는가? 부동산일 때 적용하는 거죠.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액의 50%부터 90%까지, 주택의 경우는 시가표액의 40%부터 8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밑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자, 그러면 이때 공정시장가액 거기 나왔네요. 예. 그래서 토지나 뭐일 때는 건축물일 때는 시가표액의 최저 몇 프로부터 출발해라고요? 50%부터 출발해서 몇 프로까지? 90%까지. 예. 그리고 주택은 일반적인 토건보다 비율이 높다, 낮다? 낮아져. 얘가 낮으면 과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는 거죠. 그럼 과표가 낮아지면 세액도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주택은 항상 우리 세법상 우대 대상, 규제 대상, 우대, 세부담을 무겁게 가볍게 가는 거야, 주택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토지나 건물일 때는 몇 프로지만 기본적인 50에서 90이지만 주택일 때는 얘보다 낮다. 몇 프로씩 낮다? 10%씩. 그래서 40%부터 몇 프로까지? 80%까지. 근데 요거는 지방세 법에서 명시가 되는 거예요. 지방세 법에서. 그래서 법은 특징이 최저 비율과 최고 비율만 규제를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어떤 비율을 정할 거냐라는 것은 어디서 결정하라는 얘기, 여러분?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라 그 얘기죠. 지방세법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라는 얘기죠.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에서 결정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에 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요 최저 비율과 최고 비율의 딱 중간입니다. 딱 뭐 중간. 그러면 50%와 90%의 딱 가운데가 몇 프로예요? 70%죠. 주택은 40과 80의 딱 중간으로 그래요. 몇 프로라는 얘기 여러분? 60%다 그 얘기죠. 요게 지금 오늘 현재 적용되고 있는 비율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요거를 기억해 두셔야죠. 70%, 60%. 그러면 시가 표준액이 5억 원이다. 시가 표준액이 5억 원인데 건축물이었다. 건축물이었다. 그러면 과표는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70% 곱하라고. 그럼 5억 원에 70%가 얼마 되니까 과표는 3억 5천만 원. 이해하시겠죠? 예. 근데 최근에 이렇게 시험에 나왔죠. 한 번은 이렇게 나왔네요.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나 주택일 때는 적용하지만 건축물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맞아, 틀려? 틀린 거죠. 부동산은 다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주택이다. 근데 이게 별장이다. 그럼 별장은 무슨 재산 여러분? 사치성 재산. 이때의 별장일 때의 공정시장가액비는 70%다. 맞아, 틀려? 자, 별장의 공정시장가액비는 70%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주택은 몇 프로라니까? 60%. 모든 주택은 60%인가. 그러니까 별장이나 고급 주택이나 일반 주택 구분하지 않고 그냥 주택으로 분류가 되면은 얘가 별장인지 고급 주택인지 관계의식 없이 몇 프로가 되는 거 여러분? 60%가 되는 거죠. 그러면 4% 분리과세 대상 토지 공정시장가액비는 몇 프로예요? 4%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는 몇 프로냐고? 70%야, 70%. 모든 토지는 70%라는 얘기 여러분. 분리냐 별도냐 종합이냐 구분 없이 모이기만 하면 토지기만 하면 그냥 몇 프로인 거고? 70%. 자, 요거 골프장용 건축물이다. 또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일 때 공정시장가액비율 몇 프로인가요, 여러분? 70%.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최근에 장난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 여러분, 토거는 무조건 몇 프로야? 물건의 종류에 관계이시 없이 그냥 무조건 몇 프로고 70%고 주택은 일반 주택, 별장, 고급 주택 구분 이시 없이 그냥 몇 프로라는 얘기 여러분? 60%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난친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출제 경향이 이렇다는 얘기죠. 요걸 그대로 물어보지 않고 이걸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자꾸 돌려서 물어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즘 기출문제를 보면은 내가 공부를 안 했거나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는 출제를 이렇게 돌려서 물어보는 게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모의고사 언제 보셨어요? 어제요? 어제 무슨 요일인데? 아, 어제 목요일이지? 죄송합니다. 참네. 하여튼 여러분이나 저나 정신 없어요. 이제 시험 때가 되면. 예. 오늘 금요일인데 어제가 무슨 요일이냐 물어보는 놈이는 무슨 놈이냐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건 요일이 아니라 어제 과목 중개사법인데 수업 안 했어요? 근데 모의고사 언제 봤어? 아, 끝나고. 어려웠어요? 제가 봤을 때는 8개에서 9개 나왔으면 평균 합격권에 보시면 돼요. 8개에서 9개. 요 8개에서 9개가 최근에 시험에서 합격자 평균 개수예요. 그러니까 10개 넘어갔다. 11개, 12개 아주 우수. 12개 이상 나오신 분. 이거는 뭐야? 12개 나왔어?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있다. 소심하게 손든 줄 알고. 예. 좀 어렸어요? 예. 그러니까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란 건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할 뿐이야. 아, 이렇게 더럽게도 나올 수 있구나 라고 느끼시만 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뭐 인생을 살아야 되니 많이 한강대를 가봐야 되니 안 되니 올해 1차를 포기하니 1차 포기하니 2차 포기하니 그러실 필요 없다는 얘기 여러분. 그냥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여러분. 점수는 연연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나오던 점수야. 뭐 새삼스럽게 걱정.
네? 기를 살리는 것도 여태 기 살렸잖아.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거기에 대해서 충격받지 마세요. 모의고사는 내가 실전 문제 푸는 요령이라든지 내가 알면서도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 또 내가 1차 과목에서 제한된 시간에 몇 문제 푼지 그런 거 내가 체크하는 거지. 아니 여기서 모의고사 뭐 45점 나왔다 60점 100점 나왔다고 해서 출전해서 합격이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그냥 기분이야. 또 하루 이틀 지나가면 잊어져. 우리가 여태 안 잊어먹으면 여태 벌써 우리 합격했어. 잠시 2, 3일은 기분 나쁘지. 그러다 또 다음 주 되면 해맑아져. 그리고 또 쉬어. 휴가 나가자. 올해 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은. 바닷가에서 걸리면 하여튼 내가 묻어버려. 제 바닷가 순찰 돕니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최근에 이렇게 토건 70% 주택 60%를 이렇게도 물어보더라. 주택인데 별정이는 뭐 70%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 결론 냅시다. 토건은 무조건 몇 프로고 여러분? 70%고 주택은 60%다. 이게 분리냐 별도냐 종합이냐 관계 있어 없어? 없어. 건축물이다. 일반 건축물이냐 사치성 건축물이냐 그런 거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만 좀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자, 이때 그러면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시가표액이 뭐냐는 얘기죠. 3번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액은 관련 법률에 하여 공시된 가액인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을 한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밑줄 토지와 주택의 포인트죠. 토지와 주택은 특징이 뭐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매년 가액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 공시된다. 그래서 거기 밑줄 공시된 가액이죠. 이게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공시된 가액이죠. 이때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게 뭐예요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죠. 그 다음에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은 뭐죠 여러분? 주택에 대한 공시된 가격이랬죠. 자, 지금 저는 여러분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일 때는 뭐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이 개별 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액을 공시할 때에는 반드시 얘는 주택의 건물은 물론 뭐까지 여러분? 뭐까지? 토지까지 포함된 무슨 가격이 나온다 여러분? 일괄고시 가격이 나온다. 이걸 좀 꼭 좀 기억하려 했죠. 개별주택, 단독주택일 때 개별주택 가격이나 아파트일 때 공동주택 가격으로 나오는 이 가격은 주택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까지 포함된 무슨 가격으로 나온다 여러분? 일괄고시가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물과 토지가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안 나눠져. 이거는 세법이 안 나누는 게 아니라 공시되는 가액 자체가 안 나눠져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서 5번, 2번, 4월 31일자로 결정 공시된 거 보니까 얼마 나왔냐? 5억 원이 나왔다 봅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이 얼마나 나왔어요, 여러분? 5억. 그럼 이 5억 원은 뭐를 말하냐고요? 아파트 건물은 물론 뭐까지? 내 대지 지분까지 포함된가 나온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요 5억 원은 건물과 토지가 나눠져 있어? 안 나눠져 있어? 안 나눠져 있죠.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항상 주택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가기 때문에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온다? 하나. 주택분 재산세가 하나 나오는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 얘가 공시할 때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구분하면 되는데 얘가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고 안 하고 한꺼번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 가격이 얼마로 공시됐다고요 여러분? 5억 원. 그럼 과표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표는 얼마야? 또 헷갈려. 여기다가 5억이면 요거를 시가표라고 하는 거죠? 요거 시가표라고 하라고. 여기다가 과표니까 뭘 반드시 곱해야 돼? 공정시장가표를 곱해야죠. 그러면 공정시장가표니까 60%죠. 그러면 과표는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억 원이죠. 여기에다가 주택은 무슨 세율 때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진세를 때린다 그랬죠?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건 몇 가지 여러분? 세 가지. 주, 종, 별.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와? 하나밖에 안 나오죠. 하나밖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무조건 몇 개 나온다고요, 여러분? 하나 나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럴 수가 있죠. 이 주택을 갑과 을이 60% 대 40%로 뭐 하고 있다, 여러분?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부부 각자가 얼마씩 60%와 40% 뭐 하고 있다고 여러분?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주택은 몇 개인데? 하나. 주택분 재산세는 하나 나오는데 사람은 몇 명이야? 2명. 그럼 나눠줘야 돼, 안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죠. 누구한테와? 갑과 누구한테? 을한테. 그러면 공동 소유가 할 때는 어떤가? 이게 납세무자는 갑, 을 각자가 자기 뭐에 대해서 기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게 뭐 1,000만 원이 나왔다 봅시다. 1,000만 원이 나오면 갑한테는 몇 프로가 되는 거고 60%는 600이 되는 거고 을한테는 몇 프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0이 되겠죠. 이해하시죠? 자, 근데 이게 이럴 수도 있죠. 주택 건물은 갑이 소유하고 있고 토지는 을이 소유하고 있대. 이거는 공동 소유가 아니라 무슨 소유예요, 여러분? 구분 소유죠. 어쨌거나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왔어요? 하나. 사람은 몇 명이에요? 2명. 그럼 2명 나눠줘야 돼, 안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죠. 얘를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건물분과 뭐로 나눠야 돼? 토지분으로. 근데 이거는 나눠져 있으니까 안 나눠져 있을까? 안 나눠졌죠. 그러면 이때는 누가? 시장 군수가 따로 계산하라는 얘기죠. 뭐와? 건축물 시가 표준액을 구해보고 그 다음에 뭐? 토지 시가 표준액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계산해봤더니 뭐 한 200 이렇게 비중을 합시다. 그 다음에 토지 시가 표준액은 300이 나왔다. 그러면 요 1,000만 원을 전체 건축물 시가 표준액 비율과 토지 시가 표준액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 500. 500에서 건물 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얼마? 200. 그럼 5분의 2. 1,000만 원에 대해서 얼마를 5분의 1을 누구한테 보내주면 되고 갑한테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토지 시가 표준액이다. 그러면 500 건축물 시가 표준액과 토지 시가 표준액을 합한 것 중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 얼마? 300. 그럼 5분의 3이죠? 그럼 세액이 얼마? 5분의 3을 누구한테 보내주면 돼? 을한테. 그래서 갑은 언제 보내주면 되고 7월 하반월에 보내주면 되고 을한테는 9월 하반월에 보내주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요때에 잠깐 납세무자 우리 서브노트 잠깐 볼까요? 죄송합니다. 330쪽 잠깐 보세요. 330쪽. 330쪽 맨 밑에 여러분. 330쪽 납세무자에서 기업 공유 재산일 때는 이거는 모든 공유 재산이죠. 공유 재산일 때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지분권자. 지분권자가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소유자죠. 그래서 공동소유자는 항상 자기 뭐에 대해서만 납세물을 부담하면 되는가? 지분. 그럼 이거죠, 여러분. 가불이 60대 40% 공동소유했다?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를 각자 이 지분율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니은은 무슨 소유야, 여러분? 구분 소유야. 근데 앞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 주택만 해당하죠, 주택만. 동그라미 주택. 아까 위에는 주택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억은 모든 재산의 공통상이죠. 자, 보셔야 돼요. 기억은 모든 재산의 공통상이다. 모든 재산을 공동 소유했다. 그러면 소유 지분별로 나눠줘라 그 얘기 여러분. 그런데 니은은 뭐일 때마냐? 주택의라고 못을 박았잖아. 주택을 건물과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무슨 소유? 구분 소유. 그러면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 이거죠. 주택에 대한 산출세 몇 개 나왔어요? 하나. 하여튼 여러분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와야 돼? 하나 나오는가? 하나 나왔는데 문제는 이걸 한 사람이 갖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뭐 하고 있으면 구분 소유가 있으면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거기 나와있죠. 건축물과 부속 토지 밑줄 뭐로? 시가 표준의 비율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가 표준의 비율로 어떻게 하라? 안분 나눠줘라 그 얘기죠.
요때에 요 시가편의 계산, 건축물 시가편액과 토지 시가편액은 누가 계산하는가? 시장 군수가 하는가?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지금 구분 소유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두 사람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뭐를 가지고 나눠줄 거냐? 건축물의 시가편액과 토지의 시가편액을 구해서 그 비율로 나눠주겠다 그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그 밑줄 시가편액 비율을 냈죠. 요걸 최근에 출전에 이렇게 장난쳤죠.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시가편액 비율을 살짝 뭐라고 바뀌었냐? 면적 비율 이렇게 바꿨죠. 말장난쳤죠. 그런 게 이제 실전에서 보이는 거죠. 보이면 답이 보이는 거고 안 보이면 이제 왜 이렇게 세법 어렵게 내었어요? 그런 거죠. 근데 세법이라는 놈 자체가 여러분 진짜 어려운 과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민계공학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세무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걸 가지고 몇 년을 공부합니다. 세법 하나 가지고 세법을 4년, 5년, 뭐 저같이 7년 막 가는 놈도 있고 무식한 놈은. 그래서 세법은 여러분 공인중개사한테 알아야 할 정도만 물어보면은 이제 평이하게 나오는 거고 이분이 실제 세법이라는 내용을 이해를 하는지 이렇게 구체적 개별적으로 장난치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여러분 양발 양손 다 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근에 난이도는 자꾸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은 세법에는 자꾸 어려워지는데 세법에 투자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항상 요즘 계속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한 4년 전부터인가 합격생들 보면은요, 거의 뭐 8개, 9개, 10개, 요 정도 합격자 하신 분들이. 근데 이제 합격자 모임 가면 다 맞았대요, 16개. 그러면 뭐 굳이 16개 맞은 걸 증명해봐라 라고 할 필요는 없죠. 일단 합격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실수하면 한두 개가 나가는데 저도 실수를 좀 잘해요. 그래서 시험에 떨어진 거지만. 그래서 세법은 성격상 좀 꼼꼼해야 됩니다. 꼼꼼해야 돼요. 저는 덜렁덜렁 돼갖고.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항상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거와 꼭 연결돼서 하나 꼭 정리할 게 있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디 보셔야 되냐면 339쪽으로 연결시키셔야 돼요. 339쪽에 여러분 동그라미 5번 주택의 공동소유 또는 구분소유 또 나왔죠. 여러분 찾으셨어요? 통칙 내용 바로 위에 5번 주택의 공동소유 또는 구분소유 봐. 자, 주택을 몇 명 이상이 2인 이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재산세 물건은 몇 개인데 하나인데 사람은 2명이다 이상이야. 2명 이상이라는 얘기야. 그 2명 이상인 이유가 뭐냐? 밑줄 무슨 소유하거나 공동 소유하거나 또는 뭐 토지와 건물을 뭐 할 때 소유자가 다를 때 그래도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가액을 뭐한 합산한 시뻘겋게 동네를 쳤죠. 합산한 과표. 즉 주택분 재산세 과표는 몇 개 나온다? 하나야, 하나. 왜 하나야? 공시되는 가액 자체가 하나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최근에 그걸 또 장난쳤죠.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산한 과표 했는데 시험에서 이걸 고쳐갖고 어떻게 하냐?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한 이렇게 말을 바꾼 거죠. 출제원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기본 강의할 때 항상 키워드 잡아드리잖아요. 여러분. 동그라미 쳐라, 밑줄 쳐라. 그걸 출제원이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택의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산한 과표에 대해서 뭐를 곱하는가? 누진세를 정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와 일단? 하나. 사람이 2명 이상이라도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온다? 하나 나오면 그거를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뭘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우리 납세무제에서 봤던 것처럼 지분별로 나눠주면 되고 이거를 뭐 하고 있으면 구분 소유하고 있으면 그때는 건축물 시가편액과 토지 시가편액을 누가 계산해서 시장 군수가 계산해서 이 비율로 나눠줘라 그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주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가일 때는 문제가 없죠. 자, 상가와 토지면은 토지는 뭘로 과세하는 거고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거죠? 상가 건물은 건물분 재산세야. 자, 이것처럼
갑과 을이 60대 40으로 공동소유가 있다. 그러면 나온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몇 대 몇으로? 6대 4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60%는 갑에서 뭐 갑. 40%는 얼마? 40%는 누구한테? 을한테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상가 건물을 갑이 소유하고 있다. 상가 토지, 부속 토지를 을이 소유하고 있다. 무슨 소유? 구분 소유야. 근데 아까는 구분 소유할 때 뭐라고 무엇을 바꿨어? 주택일 때만 나왔던. 주택의 구분 소유일 때. 그러면 상가를 구분 소유하면 어떡하냐? 뭐 어쩔 수 없죠. 갑은 뭐 내면 되고? 건물분 재산세. 을은 토지분 재산세. 왜? 얘는 계산 자체가 나눠져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상가 등일 때는 건물분과 토지분이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구분소유도 각자 나눠서 때려주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주택일 때는 구분 소유하거나 공동소유나 몇 개가 나오니까 재산세가 하나. 이거를 나눠줘야 된다. 그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죠. 자,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22번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4번.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입니다. 법인 소유 재산입니다. 그래서 법인 장부 등에 하여 사실상의 거래가액이 입증이 되는 경우는 이때는 밑줄 법인 장부가액을 과표한다. 맞아, 틀려? 틀렸다. 법인 장부가액이 나올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뭘 한다? 시가편액을 한다는 얘기죠. 시가편액. 과거에 나왔던 문제 4번. 과거에는 이거 잘 나왔어요. 5번. 주택을 둘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거는 이때는 밑줄 각각의 주택의 가액을 과표를 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왜? 주택은 무슨 과세니까? 대물세라서 무슨 과세야? 개별 과세죠. 자, 제가 노원구에 갑이라는 사람이 갑씨가 A주택과 B주택, C주택 세 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걔가 다 어디 있는 거냐? 노원구에 있대. 노원구에만 몇 개 갖고 있는 거야? 3개만. 그러면 이때 주택분 재산세 때릴 때 이거 갑이 갖고 있는 거니까 합산해서 과세한다? 아니, 무슨 과세야? 개별 과세. 각각의 가액에서 따로따로 계산하라는 얘기죠. 이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주택의 가액. 무슨 과세? 개별 과세. 또 고지서 몇 장 날라오는가? 3장. 그러나 뭐 실무상으로는 요거를 합산해서 요 재산세가 나온 거를 보통 편의상 합계획으로 보내줍니다. 어차피 노원구청장이 다 먹는 거니까. 고지서 3장 보내는 한 장으로 계산해서 보내주면 됐죠. 자,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23번 보죠.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다음의 설명이 잘못된 것은 1번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하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려요. 왜? 뭐가 빠졌어? 공정시장가액이 빠졌단 말이야. 최근에 이거 갖고 자꾸 시비 건다면. 근데 1번은 맞았어. 왜 맞았어? 시가표준액을 뭐로 한다?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이런 게 들어온가? 아니, 방금 전에 시가표준액을 하면 틀린 거라며. 예, 공정시장가액. 근데 여기는 지금 재산세 과표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말로 봐야 되는 거죠. 요런 데서 이제 해석상의 차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는 시가표준에다 뭘 곱해라? 공정시장가액을 곱해서 산정한 가액을 한다. 이거죠. 시가표준액에다가 뭐 공정시장가액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한다. 예, 구조 맞네요. 3번 법인 소유 부동산은 장부가요. 장부 가격, 개인 소유 부동산은 시가 표준액을 적용해 과세표를 결정한다. 뭔 소리야? 무조건 뭐야,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죠. 자, 4번 선박화 항공기 밑줄. 얘는 부동산이 아니죠.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무슨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공정시장가액이 나올 수가 없죠. 왜? 공정시장가액은 어디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부동산에만. 그래서 선박화 항공기 재산세 과세표는 뭐다? 시가표준액을 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여기는 맞는 말이죠. 다시 한번 4번은 선박화 항공기잖아. 그러니까 선박화 항공기 때문에 못 밖에 없다. 시가표준액밖에 없기 때문에 시가표준액 한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5번
담보된 채무가 있는 재산의 경우에도 시가 표준액을 기준한다.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설사 담보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시가 표준액에서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24번부터는 세율입니다. 세율. 예,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재산세에서 세율. 세율은 쉬워요.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세율 나와서 어렵게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뭐만 잘 보시면 돼요. 사치성 재산만 잘 보시면 돼요. 세율 나왔을 때 대부분 사치성 재산 갖고 장난쳤습니다. 자, 옳은 거죠. 1번.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나왔네. 꼬로. 무슨 재산? 사치성. 1000분의 얼마? 40이죠. 근데 여기 얼마 냈어? 1000분의 50 틀렸죠. 2번. 별장 및 주택. 예, 가장 많이 물어봤죠. 세율에서 가장 많이 물어본 게 바로 주택이죠. 자, 별장 및 주택은 0.15%부터 0.5%까지 3단계 초과 누지세율이다. 생쇼라고 있죠. 뭐죠, 여러분? 별장은 몇 프로? 4%. 무슨 재산? 사치성이죠. 근데 고급 주택, 여러분 거기다 옆에 빼놓으세요. 별장을 제외한 주택이죠. 여러분 이제 서브노트 봅시다. 서브노트가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 문제집의 문제는 한 번 보면 돼요. 문제집의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실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보시고 정 본다면 틀린 거. 중요한 부분이 틀린 거 그런 거는 다시 보시더라도 그걸 똑같은 문제를 두세 번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 문제는 안 나오니까 100%. 그러니까 정리를 할 때는 서브노트라든지 하나 잡아놓고 한 놈을 갖고 정리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율. 주택 좀 먼저 보죠. 주택.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주택일 때는 오로지 뭐만 구분해서 별장만 구분하죠. 4%. 근데 별장을 제외한 주택은 뭐랬어요, 여러분? 0.1%부터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했죠? 여기에 뭐가 포함됐대, 여러분? 예, 그게 시뻘겋게 좀 표시해요. 고급 주택 포함. 결론, 고급 주택은 무슨 세율 때려라? 4% 비례세율이에요?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이죠. 가장 많이 물어봤어요, 세율에서는. 결론. 재산세에서는 고급 주택을 별도로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다시 한번요. 재산세에서는 고급 주택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뭐 하려고 그랬지? 내가 여기 왜 왔지? 죄송합니다. 아이씨, 뭘 하려고 왔는데. 아, 이거지? 별장. 그 다음에 골프장. 고급 오락장. 요거 순서 바꿉시다. 그 다음에 별장. 고급 주택, 고급 선박. 딱 보는 순간 뭐 떠올라 여러분? 별골 오손주. 아, 뭐 얘기하는 거구나. 사치성 재산에 감 잡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얘들을 뭐하면 취득했을 때 뭐는 취득세는 다 무슨 재산이니까 사치성 재산이니까 얘들은 무슨 세율에다가 표준세율에다가 몇 프로 더하라? 중과 기준세율 2%에 100분의 400을 더한 세율. 무슨 암호죠? 그죠? 여기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에 100분의 400을 더한 세율. 뭐야 그게? 2%의 4배. 그러니까 몇 프로? 8%를 뭐 하라고? 더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거를 뭐 하면 이제 보유하면 재산세 때리는 거죠, 여러분? 재산세에서는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역시 몇 프로 때리고 4%, 토지도 4%죠? 토지도 4%죠? 예. 하여튼 사치성은 몇 프로예요, 여러분? 4%. 별장도 몇 프로? 4%. 그런데 뭐는? 고급 주택은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구분하지 않고 뭘로? 누진세를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거 갖고 시비 거는 거죠. 재산세에서.
같은 사치성인데 취득세에서는 별도로 구분했던 놈이 얼로면 재산세로면 고급주택은 일반주택과 구분하고 안 하고 뭘로 때린다? 누진세로 때린다. 그러니까 출전이 그걸 제일 좋아하는 거죠. 자꾸 그거 갖고 시비 걸어. 좀 봐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24번 보죠. 3번은 제가 거의 뭐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3번은 적으세요. 재산세 중과세 대상 말입니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 3번은 재산세 중과세다. 서브노트 여러분 33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양가로 3번 중과세율 찾으셨나요? 예, 그겁니다. 자,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입니다. 취득세에서 표준세에다 4%를 더한 중과세, 즉 과밀옥제권역 안에서 있는 공장용 건축물만입니다. 공장용 건축물입니다. 토지는 아닙니다. 주의합니다. 건축물입니다. 토지는 왜 안 하죠?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했기 때문에요. 공장용지 우리 구분해서 과세했죠? 그렇잖아. 공장용지. 그래서 공장용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다. 그럼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야 돼?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공단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기준면적 인해분은 몇 프로? 0.2%. 공단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 있으면서 기준면적 인해분은 별도. 군읍면이 있으면서 기준면적 인해분은 0.2%. 그러나 기준면적 초과분 나면 어디 있든지 관계없이 몇 프로? 종합합산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는 따로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했어. 그래서 여기는 뭐마냐? 건축물만. 그러다 보니까 이 취득세에서 중과대상이었던 공장용 건축물을 밑줄 최초의 과세 기준부터 몇 년간만 5년간 밑줄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몇 년간 5년간 그러니까 한시적 중과세입니다. 서브노트 보셔야 돼요. 서브노트 한시적 중과세 몇 년간? 5년간 재산세 몇 번만? 5번만 기준세율, 건축물 기준세율 몇 프로죠, 여러분? 0.25%죠. 0.25%의 몇 배? 5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체킹하는 건 딱 만약에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어요. 재산세 중과세는. 재산세 중과세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럼 만약에 얘가 시험에 나왔다. 요즘 문제는 과거에 안 나왔다는 게 나온다는 게 특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공부 양이 넓어져요. 옛날에는 안 나오는 건 안 나왔어. 근데 요즘은 안 나왔던 게 자꾸 나오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계속 건드려야 될 부분이 넓어지는 거죠. 만약에 얘가 시험에 나오면 딱 두 가지 건드린다. 5년간 기준세율이 몇 배다? 5배. 그래서 5년간 5배. 여기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혹시 기억나시면은 나는 대로 맞추실 수 있게. 5년간만 한시적으로 몇 번만? 5번만. 기준세율 몇 프로? 0.25%의 몇 배? 5배. 네. 그래서 문제 24번에 3번이 그거 얘기한 겁니다. 자, 4번 보세요. 문제 봅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의 밑줄. 특별시, 광역시, 시 밑줄. 도시를 말하는 거죠. 기본적인. 도시 지역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주거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입니다. 밑줄. 주거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입니다. 그럼 생각하십시오. 공장이 어디에 있답니까? 그러면 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못 있는 거예요? 못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셔야죠. 그럴 때는 기준세율의 2배입니다. 기준세율의 몇 배? 2배. 그럼 기준세율이 0.25%니까 0.25%의 2배니까 몇 프로야? 0.5. 그래서 1000분의 5가 돼야 되죠. 1000분의 5. 5번. 상가나 사무실 등 기타 건축물일 때 1000분의 2.5. 요게 0.25%죠. 이거 몇 프로야, 여러분? 1000분의 2.5니까 몇 프로야? 0.25%지? 맞아요? 2.5% 하면 큰일 나? 0.25%. 그 옆에 얘가 기준세율이죠. 5번이 기준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학원 건물 있죠? 학원 건물이 있네요. 학원 건물가. 그 밑에 토지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성격상 뭘로 가셔야 되는 거고? 토지분 재산세인데 분리 별도 종합 중에서 뭘로 가야 되는가? 별도로 가야죠. 상업용 토지니까. 얘는 뭘로 때려야 돼? 건물분 재산세로 때려야 되겠죠? 몇 프로 때리라고요? 0.25%. 얘가 기본이란 얘기야. 얘가 기본이야. 다만 얘가
주거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이다. 그러면은 요 주거 지역에 있는 공장이다. 그러면 요거의 몇 배다는 얘기 여러분? 2배. 그래서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0.5. 그러니까 1000분의 얼마? 5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백분율 잘 알아놓고 다가 1000분율로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 대상이었던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이다 라고 나오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었던 공장용 건축물이다. 그러면 요 놈의 몇 배? 요거의 몇 배? 5배. 요거의 5배다고. 5배로 과세돼 영구적 중과세가 아니라 몇 년간만? 5년간만. 그러면 0.2%에 5배니까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1.25%가 되는 거죠? 그럼 얼마 되는가? 1.25%는 1000분이 얼마 되는가? 우린 이게 어렵다니까. 아씨. 얼마 되는가? 12.5가 돼야 되겠죠? 아예 나 세법 안 할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뭘로 기억하고 있는데 백분율로 기억하고 있는데 백분율로 물어주면 좋은데 출제니까 살짝 물어봐. 1000분율 그럼 여러분 이제 당황하는 거야. 100분에서 빨리 뭘로 전환되는데 1000분율 전환돼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주특기는 뭐야? 버퍼링이 심하죠 요즘. 뭐 생각하려면 빨리빨리 안 올라오잖아. 막 쥐어 짜야 되잖아. 기계도 그런데 사람은 하물며 더 그러겠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생각 안 나면 시험 보다 보니까 뻘떡 일어나고 탁탁탁탁 털어봐. 그러면 그거 뚝뚝뚝 떨어지니까. 감독관이 뭐 하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말 시키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봐. 그래서 그날은 좀 안경 선글라스 좀 갖고 가세요. 좀 짙은 거. 그래서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잘 안 보일 수 있게. 그래서 안경 하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별짓 다 하고 있죠 제가.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25번에서 우리가 반드시 체킹할 게 있어요 여러분. 1번 놓치면 안 돼요. 시장 군수는 특별한 재정수혜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여기 밑줄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 말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재산세는 그때는 해당 연도에 한해서 밑줄 그죠. 이걸 최근에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죠. 5년간 사유가 발생한 해당 연도 한해서만 이걸 출전이 5년간 이렇게 말을 받거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에서 여러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거 무슨 세율 여러분? 탄력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 탄력세는 아무 때나 적용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유가 인정될 때만 재산세는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발생하면 영구이가 아니라 몇 년간 그 사유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특징을 잡으셔야 돼요. 2번 꼬로죠. 꼬로 건축물이니까 1000분의 40이죠. 3번 별장과 고급주택은 1000분의 40이요.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고급주택 주의하시죠. 4번 최근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어려운 것만 나오냐? 그렇진 않아요. 쉬운 것도 많아요. 동일한 재산에서 두 개의 세율에 해당한다. 당연히 어떤 세율이에요 여러분? 높은 세율이죠. 자 26번 부가징 수저 별표 3개. 저는 반드시 나온다 봅니다. 단독 문제 못 나면 종합 문제를 통해서라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 물어볼 게 많아요. 작년 거네. 자, 여러분 한번 가리고 풀어보세요. 1분 드릴 테니까. 1분. 작년 문제 한번 풀어봐 그냥. 내가 얼마큼 아는지.
씨. 아는 것도 있는데. 자, 작년 기출문제요. 5번이 답이죠. 5번이 답이에요, 결론. 근데 이 5번이 작년에 신설된 규정이에요. 작년 신설되자마자 그대로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개정된 내용 주의하라. 신탁재산 개정됐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에 나올 것이다. 납세 문제에서 물어봤고 보통징수 여기서 나온 거죠. 세법은 개정된 것도 그게 당장 나와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 한번 개정된 내용 확정시켜서 한번 쭉 훑어봅니다 그랬죠. 그래서 꼭 여러분 수업 들으시고요. 그래서 기본 수업할 때 다 했던 건데 한번 짧은 시간에 개정된 거 한번 쭉 뽑아서 다시 한번 중요도 따져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해 좀 정리하시고요. 한번 보죠. 1번.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그렇죠?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밑줄 보통징수 방법이죠. 보통징수 방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액을 누가 계산해 준다? 과세관청이 계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다? 고지서. 이게 바로 보통징수 특징이죠. 2번.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한다. 그 유명한 뭐 여러분? 소액 징수면제. 제 세 번째 여자 누구야? 소희. 그죠? 첫째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설이. 둘째가 영희. 셋째가 소희. 그런 건 알고 있어. 근데 그게 어디서 먹는지 몰라. 바로 소액 징수면제 여러분 2,000원 뭐야? 미만. 그리고 이때 2,000원 미만 여부는 다시 한번 뭘로 따져라? 재산세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병기 고지된 세액은 포함하는가 제외하는가? 제외한 재산세만 가지고 2,000원 미만 따진다는 거 체킹해 두시고요. 적으셔야 돼요. 거기까지 나와요. 시험이. 통칙 341쪽 메뉴 좀 보겠습니다. 통칙이란다. 죄송합니다. 서브노트 341쪽 메뉴. 주요 통칙 나왔죠? 341쪽 메뉴. 거기 소액 징수 면제 있죠? 별표 2개.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이라면 재산세 고지성에 병기 고지된 세액을 제외한 제외한 뭐만 갖고 따져라? 재산세만 지칭한다 그랬죠. 이런 거 나왔었고요. 최근에도 또 나올 수 있는 규정이죠. 자, 그래서 문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3번 과세 표준이 1000분의 40. 자, 뭐 어려워. 1000분의 40 몇 프로짜리 이거? 4%죠. 사치성 재산이죠.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 동그라미. 자, 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 4%는 맞죠? 대한 재산세 납기. 뭘 물어본 거야 지금? 납기를 물어본 거죠. 세율을 물어보는 줄 알았더니 세율을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봤어? 납기는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와 같아. 맞아 틀려? 맞잖아. 우리 토건 이제 나도 헷갈린다. 토구, 건칠, 하반월 그리고 주택은 얼마씩? 2분의 1씩. 이때 주택일 때는 모든 주택을 말하는 거지. 이때 이 주택에서 별장, 고급주택, 일반주택 구분해야 안 해?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한 거죠. 세율에서 장난친 건 이제 납기에서 장난쳤죠.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와 같다 다르다? 같다. 맞는 말이죠. 즉 산출세계 2분의 1을 7월 하반월, 9월 하반월 몇 번씩? 2번. 4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재산에 대하여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적용을 모두 배제한다. 맞습니까? 맞잖아. 과세권자가 자기가 자기한테 가산세 가산금 안 때리잖아. 이거는 이미 조세 총론에서 했던 거죠, 우리가. 그래서 가산세나 가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에는 적용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죠. 자기가 자기 막 때리면 안 되지. 시험 볼 때나 그래야 돼. 기후가 너무 왜 이러지? 정신 차려. 자, 5번. 이게 작년에 신설된 거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 밑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로 명기된 등기된 신탁재산. 누가 납세무자예요? 수탁자죠. 근데 그 신탁 재산에서 재산세가 어떻게 됐대, 여러분? 체납됐대. 그러면 체납이 되니까 뭘 들어가는 거야, 이제? 압류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보세요. 자, 제일 먼저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이기 때문에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래서 납세 고지서상에 뭘 정해줘? 납기를 정해주죠. 그게 바로 7월 하반월, 9월 하반월. 그죠? 근데 이때까지 납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야. 이제부터는 납부를 안 했으니까 뭐가 발생하는가? 가산세야, 가산금이야? 가산금이야? 그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뭐가 온다, 여러분? 독촉이 옵니다. 독촉장이 날라옵니다. 독촉이 뭐예요, 여러분? 응? 빨리 내라고? 네. 독을 품고 촉구한다 해서 독촉이라는 거야. 그래서 독촉장에 다시 뭘 정해주고? 납기를 정해주죠. 언제까지 내시오? 근데 이때까지도 냈다, 안 냈다? 안 냈다. 납부 안 했다. 그러면 계속 뭐니 진행되는 거야? 가산금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제 뭐 들어올 수 있다? 압류가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여기부터가 이제 뭐냐? 강제 징수 절차를 가는 겁니다. 안 내? 안 내면 이제 그 재산에 대해서 뭐 들어가겠다는 얘기 여러분? 압류. 단, 여러분, 압류는 반드시 선행 조건이 있어요. 압류하기 전에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여러분? 독촉장이 와야 된다. 압류하기 위한 독촉의 가장 큰 의미는 이때까지 안 하면 뭐 들어갈 수 있다? 강제 징수 절차 들어갔다는 최고장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독촉장이 없이 압류 들어오면 그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지금 압류한다 그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기서 이제 강제 환가 절차 밟고 청산하고 그런 거죠. 강제 환가 절차는 여러분 민법이나 배우셨죠? 경매, 공매. 그래서 우리 세무서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니까 뭘 절차 밟는가? 경매야, 공매야?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거니까 경매야, 공매야? 응? 응매? 공매. 아니, 이제는 공매, 경매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 그죠? 그놈이 그놈이고, 씨, 뭐. 자, 그 얘기합니다. 이때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는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밑줄.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밑줄 조건이 이거죠.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이때는 거기에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때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서브노트 34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펼쳐놓고 있죠? 341쪽? 양가로 5번. 신탁 재산의 특례. 작년 신설되자마자 이게 그대로 나온 거죠.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게 나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설마 여기까지. 그러니까 개정된 규정이 나오면 처음에는 쉽게는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렵긴 한데 요즘은 개정된 첫 해부터 어렵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맨날 저만 애타죠. 자, 보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밑줄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밑줄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그랬죠.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대해 다시 밑줄 뭐가 있으면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요거를 바로 문제로 만든 거였어요. 이거는 채권 보존 절차인데 이거는 오버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나중에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아마 납세 문제는 당연히 소송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났네요. 그래서 오늘 일단 쉬고요. 10분 쉬었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